네, 2교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꿰뚫어보기를 알아볼 건데요. 학습 목표는 꿰뚫어보기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꿰뚫어볼 수 있도록 마음을 유지하는 요령을 알고 익힌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에서 꿰뚫어보기를 연습할 그런 이제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역시 내용은 꿰뚫어보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꿰뚫어본다. 뭔가 가려져 있거나 더 묻혀 있거나 하는 것들을 꿰뚫어보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뭘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흔히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이게 산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긴 하지만 또 경험 때문에 눈이 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그렇다고 믿는 것 이거 말고요. 정말 그런 줄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자기가 했던 경험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더 넓은 세계, 더 통합적인 시각 같은 것을 갖지 못하는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많이 하죠. 이 경험에 갇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만난 사람이 같이 함께 될 때 찌그덕비그덕 이렇게 다툼이나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경험에 빠지면서 서로 갖게 된 세계가 다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믿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 뭘까 하고 돌아보면 참 놀랍게도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건요. 그렇다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에 갇혀버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그 경험적인 한계나 환경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초월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초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직관적인 판단 또는 추리 이런 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알아차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월 능력, 추리 능력, 직관력 이런 것들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월 능력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직관으로 알게 되고 한 것들은 이런 경험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통합된 제대로 된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지식을 쓸 것이냐, 지식을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지식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빠져버리면 그 지식의 관리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관념에 갇혀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다투면서 갈등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꿰뚫어보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이 꿰뚫어볼 줄 알아야 이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식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꿰뚫어보기와 관련돼서 살펴볼 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꿰뚫어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필요한 논점은 뭐냐면 제대로 바르게 알 때와 잘못할 때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꿰뚫어 봐야 되는 거고요.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고정관념, 선입견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잘못 알게 되는 거니까. 자, 바르게 알 때는 전체와 부분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왜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한다든가 반대로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숲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나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숲은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는 안 봐도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부 부분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맥락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면 전체와 부분이 있는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게 되면 부분만 알거나 막연하게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알게 되는 거죠.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든가. 그러니까 장미인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나서 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르게 알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저렇게 알고 있는 거 이면에서 본 거 저렇게 본 것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어떻게 연관되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보고서 만져본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같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왜 다르게 느껴지냐 이 모순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을 만졌으니까 하고 전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르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면은 자기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부인 줄 알면은 이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뭐 벽처럼 생겼다, 뭐 하고 서로 막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고 각각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알 때는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이런 사실과 다른 이런 것들, 다른 사실적인 거나 관점 같은 것들을 그게 그래? 하고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기존에 아는 것과 서로 대비해 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잘못 알면 다른 사실이나 다른 관점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나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는 무조건 나쁘다 하는 식으로 빨갱이 무조건 나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거기에 폭 갇혀져 버리면서 그 이념이나 관념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아주 전체적인 조화, 균형, 평화를 깨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잘못 아는 것의 위험성이죠. 우리가 다르게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이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네 하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는요, 생각을 잘못할 때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감정을 일으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하게 느끼거나 저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저건 그러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독설에 또 배타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억지 주장을 하지 않죠. 근데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억지 주장인지도 모르고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국민이 이제 독재 정권 그 밑에서 세뇌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세뇌되었던 사람들은 사실과 사실 아는 것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못되게 군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것이 경험에 갇히고 뭔가 잘못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 도둑놈한테 그 자기 걸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더 고생을 더 심하게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옛날 전에 살던 동네에서 실제로 본 건데요. 그때 가게에 뭘 이제 사러 나가면서 그때 이제 골목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차를 세우려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세우던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좀 기다렸나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차를 세워뒀던 B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차를 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차를 뺄라고 하는데 A는 이제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다 차를 세울 때는 연락처를 제대로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B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한 5분 세운 걸 가지고 잠깐 세우고 이렇게 일 보고 왔는데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5분? 내가 30분 더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B도 당신 말이야.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반말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못한 게 누군데 오히려 큰 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 세우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막 시비가 붙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가 한 30분 정도 걸렸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 우통 벗고 막 옷 찢어지고 뭐 다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입원하고 막 맞고소를 하고 말았어요. 자, 요즘은 이런 일 별로 안 일어나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 뭐 이렇게 가지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싸우게 되고 서로 맞고소까지 하게 되고 다치고 그렇게 되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다고 했죠? 주차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게 되면서 이제 상대의 태도와 말투 가지고 시비가 붙으면서 이제 주차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엉뚱한 쪽으로 이제 막 불이 붙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말이에요.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뭐 그 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주었다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사태,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사태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잊었을 때 다른 문제 해가지고 제2, 제3의 피해가 막 생겨버린 거죠. 자, 이렇게 어리석게 서로 피해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최선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느냐. 이것도 남의 문제일 땐 참 잘 보이죠. 근데 자기가 막상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욱하게 되면 뭐 별게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침착성입니다. 침착성. 이 침착성, 차분함, 평상심.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침착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렇게 보면 내 입장은 어떻고 상대의 입장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숲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대응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이건 주차 문제였었고 몇 분을 기다렸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거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 이것도 좀 이해하고 한다면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아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오히려 마음이 풀어지고 굉장히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때, 그럴 때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꿰뚫어 볼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 본질을 찾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꿰뚫어 보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꿰뚫어 보기.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꿰뚫어 보기. 정말 관심이 갖고 알고 싶다. 관심이 가지면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그러면 꿰뚫어 보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탁 보이게 됩니다. 이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이것을 투실했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지금 진실을 모른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 알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또 느껴지는 것들,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거. 난 아직 모른다 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정말 알고 싶다 하는 태도를 계속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다라고 100% 단정하면 안 돼요. 혹시 잘못 본 거, 미처 못 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좀 잘못 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 답답할 수도 있어요. 조급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난 아직 모른다, 근데 정말 알고 싶다 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화두를 잡는다 그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궁금증, 본질, 이것에 계속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깝깝해지고 하더라도 계속 이거를 이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계속 골몰하면서 풀려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을 많이 배출한 그 한 고등학교가 있대요, 유럽에. 근데 그때 그 수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그 교사가 좀 남다른 교수법을 가졌다고 하는데 3년 내내 계속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주기만 해주고 풀어주진 않았대요. 답은 안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 그걸 푸느라고 3년간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하고 씨름하느라고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3년간 연습한 게 뭐냐? 꿰뚫어 보기를 연습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냐? 결국 아까 계속 이게 뭐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예,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한자로 시신마 그런다. 이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알고 싶다 하는 걸 절실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섣불리 이것이다 하고 단정 짓는 순간에 이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멈춰버리고 말거든요. 그럼 더 뚫지를 못해요.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는 이거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이 밝고 가벼워지면서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방심하지 말고 계속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문을 계속 가져가는 거. 이것에 충실할 때 점점 더 깊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알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아야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지런하게 알아가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꿰뚫어 보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생각이 깊어지고 힘이 집중되면서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문. 이 의문을 보물처럼 여길 때, 그럴 때 통찰력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시겠죠? 알았다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 제대로 알려는 힘을 쓰지 않게 된다 그랬죠?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나가 알고야 말리라. 그렇게 알겠다 하는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점점 더 굳어지면서 기존에 알게 되었던 그런 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알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만큼 마음이 늙어서 힘을 잃기 때문이죠. 제가 그 대학 들어갔을 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이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 교수들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풍조가 어땠냐면 이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미국 유학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그 내용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서 한 몇십 년간 그거 가지고 써먹다가 이제 안식년 뭐 이럴 때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몇 년간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따리 장사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만큼 생생하고 필요한 학문이었겠습니까? 낡은 것들이죠.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멈추는 순간 마음은 게으름에 빠진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안 마음은 늘 알고자 하는 새로운 힘으로, 호기심으로 그렇게 계속 충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계속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 힘을 집중하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게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로 꿰뚫어서,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한 부분에 빠져서 전체를 놓치거나 또는 건성건성 대충 보아서 세밀한 부분을 놓치는 이런 오류,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눈에 본질을 딱 알아차리기 때문에 최선의 해답을, 이것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그래야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진정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꿰뚫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 찾기에서 어떤 과정일까? 꿰뚫어 보기는 마음 찾기에서 마지막 과정,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꽃을 피우고 그것이 다 열매가 맺고 그게 잘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가 탁 익은 것이, 이것이 이제 마음 찾기 과정에서 열매가 탁 맺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찾기는 꿰뚫어 보기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찾기의 완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기부터 시작해서 숨쉬기, 모으기, 그다음에 알아차리기가 꽃이라고 했죠. 그래서 쭉 이어서 깨어있기로 유지해가지고 꿰뚫어 보기까지, 이거구나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게 모습이 그대로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면,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이제 그 열매를 소화해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단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기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마음 찾기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마음을 알기. 그래서 우리 내 마음 찾기 강의가 이 2주간에 걸쳐서 마음 찾기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마음 알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꿰뚫어 보기는 마음 찾기의 결과물이다, 완성이다, 열매가 익은 거다. 자,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꿰뚫어 보기는 마음 찾기에서 열매와 같은 거고 열매가 익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모르고 있다. 근데 정말로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해도 좋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나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는 자식이나 뭐 의견 충돌이 됐거나 직장 동료나 내가 지금 떠올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를 모른다. 나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근데 정말로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하다고 합니다. 자,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정말 알고 싶다 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여태까지 내가 널 알지, 그걸 알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와 다르게 알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익숙해지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도 그게 전부 다 사실일까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문화권 또는 어떤 뭐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공통의 어떤 가치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 집단 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주관, 이런 관념들일 때는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의심도 안 하죠. 근데 인류 역사상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것에 의심을 품고 연구를 해서 그게 정말 그래? 하는 데서 새로운 발견이 되고 했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거나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런 모순되는 현상을 보고서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의문을 품고 그걸 풀어갔을 때 비로소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리를 두게 돼요. 근데 내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만나는 이 것마다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관심을 쏟고 이런 사람들이 호감도 받고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생생하게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른다. 근데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알아가는 실제 노력. 이게 뭐냐? 하고 깊게 살펴보는 거.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돋보기로 햇빛을 보듯. 자, 깊게 살펴보았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는데 뭐 거기에 에너지를 더 씁니까? 그냥 건성으로 대충 보죠. 걔 원래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래.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없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공부를 참 하기 싫어하고 자꾸 게임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얘가 특히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싫어하나요? 또는 애 취미는 뭔가요? 친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죠? 애는 장래 희망이 뭔가요? 뭐 이런 이제 애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면 그것을 이렇게 잘 알고 우리 아이가 어떻고요 이런 거 잘 알고 얘기하는 부모가 의외로 적어요. 또 그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지금 이미 그렇지가 않아요. 더 커가지고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가 아이하고 지내면서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이미 선입견,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만 앞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애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죠?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들어보면 엄마의 행동이 뻔히 보이고 답답하다. 그래요. 벌써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안다는 착각에서 이걸 풀어갈 여지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현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실제로 이거 학교 다닐 때 놀랐던 건데 영하 10도가 넘어가는데 개나리가 펴 있더라고요. 개나리는 보통 봄에 피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눈이 막 쌓여 있고 막 그렇게 굉장히 추운 겨울에도 피어 있는 개나리가 있어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게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겨울이지만 햇볕이 비추는 이 봄과 같은 그런 환경일 때는 피어요. 그리고 이게 눈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 이 파릇파릇한 잎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겨울에는 다 그런 게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군데군데 그렇게 있거든요. 깊게 제대로 살펴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한 이런 위대한 발견들은 기존의 타성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걸 깨는 데서 나왔다는 거. 자,
그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걸 인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의문을 품어가는 거예요. 모름을 인정하고 알려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르고 있음을 알고 알려고 하는데도 진실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알려는 노력을 바로 포기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포기해버리면은 심심해요. 또 허전하고 지루해집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죠. 자, 모름을 인정하면서도 알려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목이 커지게 돼요. 눈이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찾으려면 이게 훤하게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어떤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그래서 안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꿰뚫어보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꿰뚫어보기는 마음 찾기의 성과라 그랬죠. 근데 이 다음부터 얘기할 마음 알기의 이제 밑바탕,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마음 찾기를 제일 앞에 넣은 거예요. 마음 찾기를 제대로 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아는 알기, 다루기, 나누기, 또 쓰기까지 이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자기 마음 살펴보지 않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충 하면서 일반론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쓸데없는 지식만 되거든요. 이건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숨쉬기부터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깨어있는 거 이걸 계속 노력해야 된다. 꿰뚫어보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알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집중할 때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꿰뚫어보기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는 이걸 열어가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궁금증,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주의할 점은 알고 있다는 착각, 이거. 이렇게 되는 순간 알려는 노력은 멈추게 되고 마음은 길러지고 말거든요. 이때부터 생생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총기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퇴색되는 겁니다. 자, 이걸 뚫고 쭉 가가지고 꿰뚫어 보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꿰뚫어 보기까지 마음 찾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해서 나눠본 이 마음 찾기를 이제 3교시에 종합적으로 꿰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